안녕하십니까. 기계설법에 따른 유지관리 기준 고시에 의해서 각 시설에 계시는 유지관리자 분들께서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들이 몇 가지 늘었는데요. 오늘은 시설물 현황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가 되기 전에도 자체적으로 시설물 현황표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장비 현황표라든지 시설물 대장과 같은 나름대로의 그 시설물 현황표를 잘 작성해서 관리해 오시던 현장들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에 처음으로 시설물 현황표를 작성하셔야 한다고 하면 본 동영상을 보시고서 장비별로 하나하나 시설물 현황표를 작성해 보시면서 계시는 시설의 각종 설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이해하고 파악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시설물 현황표라든지 유지관리 점검표, 유지관리 점검 계획서나 성능점검 계획서 이런 그 서류의 작성 업무를 성능점검을 외주받아 실시하는 성능점검 업체에게 하도록 시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서류의 작성들은 유지관리자가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본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런 서류들을 작성해 나가시다 보면 본인의 기술 역량도 커지고 유지관리자로서의 그 존재 의의와 중요성을 주위에 인식시켜 나가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본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그 시설물 현황표 양식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업무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지관리 기준 고시 내용에 보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그 현황표가 있습니다. 이 양식을 이용해서 근무하시는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은 대상으로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면 이제 해당 없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총괄표 형태로 현황표 하나 이렇게 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장비마다 그 고시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일부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좀 있어요. 고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냉동기나 보일러도 그 메이커에 따라서 또는 장비 사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 그럼 구성품들이 달라서 점검하거나 기록해야 되는 사양들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나름대로 저희가 다시 양식을 약간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윗부분에는 이 장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알아보실 수 있게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일단 장비 번호 좀 적어야 될 테고, 장비가 어떤 뭐 예를 들어 터보 냉동기를 하더라도 일반 터보 냉동기에 냉각 타크에 연결된 순행식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무교부 마그네틱 방식의 순행식 냉각 타크 연결해서 쓸 수 있고, 또 뭐 공냉식도 있죠. 외부에 실외기처럼 설치가 돼서 냉매를 그쪽 실외기 쪽으로 보내서 응축시켜 사용하는 그런 공냉식의 터보 냉동기나 스크류 냉동기도 이제 순행식이 있고 공냉식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왕복통식 이렇게 이제 냉동기 종류에 따라서 시설물 현황표 양식이 조금 바뀔 수 있어서 좀 정리를 다시 좀 했고요. 설치 연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이 장비 유지 관리하거나 어떤 점검하거나 업무 보실 때 언제 설치된 건지,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냉동기나 이런 것도 뭐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또 혹시나 중간에 이제 큰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적으셔야 될 테고, 설치 위치, 그 다음에 제조사하고 모델 번호가 시설물 현황표에 있는 게 되게 좀 편리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 능력이나 용도가 있겠죠. 이 냉동기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공조기도 마찬가지고 펌프도 송풍기도 다 각각의 용도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두면 바로 이 현황표에서 몇 번 장비는 어디에 용도로 쓰는 그 장비지 이렇게 해서 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 성능이 좀 중요한 장비들은 장비 성능도 이쪽에 좀 표시를 하고요. 냉동기 같은 경우는 냉매 종류가 중요하니까 냉매 종류도 좀 앞에 넣어서 전압 전류까지 해서 그 장비의 큰 핵심 사양하고 용도 이런 부분들 개요를 좀 볼 수 있게 부분에 넣고, 밑에 이제 각각의 구성품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노트로 이렇게 했습니다. 냉동기인지 기동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뭐 냉동 능력인지, 위에도 총괄 냉동 능력은 있지만 예를 들어 이제 압축기가 여러 대로 구성된 그런 냉동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전체 냉동 능력은 뭐 600RT지만 300RT의 압축기 2대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어 구성된 거라든지 그런 경우에 좀 적으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냉수 입출 온도 유량, 냉각수 입출 온도 유량 이런 부분 적게 했고, 그 다음에 부속 장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안전변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이제 부속 장치들이 있다라고 하면 장치들,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검사받아야 되는 그 대상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뭐 비상전원이 정전 시에 공급되도록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는 중간에 뭐 특정한 장비를 이제 교체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장비 일람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일람표의 내용들을 좀 파악해 보시면서 기록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장비 일람표에 다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장비 명판 좀 보시고, 거기도 없다고 하면 유지관리 매뉴얼에 장비 제작도면이나 사양서 붙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냉동기의 장비 일람표 잠깐 보시면 장비 번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형식 나와 있고, 설치 위치하고 그 몇 RT인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건 이제 RT, US RT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킬로와트로 되어 있는 경우 있으니까 그 맞춰서 단위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냉수, 냉각수 온도라든지 유량 다 나와 있고요. 소비 전력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의 접속 구경이라든지 운전 중량은 유지관리하면서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별도로 저희가 양식에 넣지는 않았고요. COP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니까 이제 내용을 넣었고, 이 비고란에 보면 여기 이제 이 장비 같은 경우 인버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거하고 냉매 종류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 도면에서 파악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모델 번호나 이런 거는 이제 장비 명판에 가서 좀 보셔야 되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냉동기의 명판인데요. 장비에 붙어 있는 명판에 보면 그 모델명하고 뭐 기본적인 사양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필요한 부분들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양의 냉동기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도면이라든지 필요한 관련된 자료들을 보셔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부분에는 사진을 좀 넣을 수 있도록 또 좀 했어요. 이게 이제 장비마다 나중에 이 업무 파악하시고 할 때 사진이 있으면 조금 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넣도록 이런 칸을 좀 만들어 놨는데, 혹시나 뭐 필요 없으시다면 뭐 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인수인계나 이런 거 하실 때 업무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사진 넣는 칸을 만들어 봤고요. 터보 냉동기 무교부 마그네틱 방식의 공냉시, 이쪽은 이제 냉매를 직접 실외기 쪽으로 보내니까 그 실외기에 보면 고압측하고 저압측 압력계들이 붙어 있죠. 그리고 거기 맞춰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해서 고압이나 저압이 뜨면 이제 알람이 뜨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의 기준 압력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이런 시설물 현황표에 좀 적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도면이라 장비 면판에 좀 나와 있지는 않을 텐데요. 제조사가 방문했을 때 이제 좀 물어봐서 이렇게 좀 기록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냉매 충전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장마다 배관 길이에 따라 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유지관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 뭐 꼭 이런 내용들은 아니더라도 업무상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밑에다가 이제 칸을 더 넣거나, 또는 밑에 특기나 부속 장치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설물 현황표라는 거를 처음에 한번 만들어 두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업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업무의 내용들을 여기 반영을 하면서 시설물 그 현황표의 내용을 좀 더 충실하고 풍부하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게 업무의 성과를 이 시설물 현황표에 차곡차곡 쌓아서 가져간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류 냉동기의 순행식과 공냉식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왕복동식,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왕복동식이나 스크롤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냉동기 중에 이제 흡수식 냉동기, 그 중온수를 사용하는 지역 난방 지역에 사용하는 부분에는 거기 장치들이 더 있다 보니까 뭐 냉매 펌프나 흡색 펌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좀 드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냉동기 하실 때 혹시나 이제 부속 장치로 약품 주입 장치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좀 기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비 사진 칸이나 이런 칸 집어서 이제 그런 것도 추가해서 작성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단위라든지 이런 거는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면이나 장비 명판에 킬로와트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USRT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킬로칼로리 단위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여건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냉수, 냉각수 순환량도 LPM 단위나 시간당 톤당 단위나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메가파스칼 단위로 하든 본인의 업무에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니까 본인이 보시기 편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죠. 저희가 드리는 이 샘플 양식이니까요. 너무 이거에 국한해서 부여돼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흡수식 냉동기도 이제 증기식 또 가스치화식이 있고, 가스치화식 같은 이제 버너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들 좀 넣도록 했고요. 저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도면에 웬만한 장비들은 잘 나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냉온수기고, 뭐 여기 보면 용량이라든지 입출고 온도, 유량,
다 돼 있고요. 소비 전력 뭐 이렇게 다 돼 있고, 이 소비 전력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용액 펌프, 흡색 펌프죠. 냉매 펌프, 진공 펌프 이제 2kg에 용액 펌프가 두 개인 거죠. 2kg짜리 하나, 1.2kg짜리 하나, 냉매 펌프 0.3kg, 진공 펌프 0.4. 그다음에 전원 용량이 14kg인데 이거 다 합쳐도 14kg가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게 지금 직화식이다 보니까 가스를 사용하는 냉온수기라서 버너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버너의 용량이 그 나머지 거일 수도 있고요. 뭐 이게 이제 버너만 돼 있는 경우라면 이제 이걸 다 합쳐서 소비 전력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현장 가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료 소비량이라든지 COP까지 해서, 그리고 뭐 이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이라든지 이런 좀 특히 할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록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탑입니다. 냉각탑도 개방형하고 밀폐형이 있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사양에 맞춰서 혈안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용도가 이제 뭐 어떤 냉동기랑 연결됐다든지 그 터보 냉동기 뭐 CH 5번 이렇게 뭐 연결되어 있는 냉동기를 직접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냉각탑에는 이제 송풍기의 형식이나 전원 사양 좀 넣으시면서, 만약에 이제 벨트나 풀리가 있어서 그렇게 벨트 구동형인 경우 이제 그런 벨트의 그 모델명, 풀리의 직경 같은 거, 그 다음에 베어링이 있다고 하면 또 베어링의 번호 이런 걸 좀 적으시면 나중에 유지 관리하실 때 좀 편리하시겠죠. 냉각수, 냉수온도 그런 부분도 주시면 되고, 충진제도 그 뭐 자주는 아니지만 뭐 1, 20년 지나고 나면 한번 중간에 교체하시는 일이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충진제 종류나 수량 이런 부분들 넣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넣으시면 되고, 그 외에 요즘 이제 냉각탑에 그 비산방지 후드라든지 배경방지 장치, 그 다음에 운동이온 살균 장치라든지 뭐 샌드 필터 같은 수처리 장치 같은 경우, 또는 약품 주입 장치, 또 소음기 같은 거, 부속 장치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특기사항도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밀폐형은 뭐 열관 코일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추결조도 우리가 빙축열 추결조가 이제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이스 온 코일 타입이나 아이스 캡슐 또는 아이스 바 타입,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아이스 슬러리형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추결조 사양에 맞춰서, 빙축열 시스템 사양에 맞춰서 추결제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두시면 되는데, 재질이나 단열재 두께라든지 이런 사양들에 대해서는 장비란표에 잘 나와 있지는 않을 테고요. 뒷부분에 도면의 상세도 부분 쪽에 가면 이런 단열재 두께라든지 또 어디가 단열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부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두시고, 그 선방밸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딸려 있는 부속 장치들도 좀 기록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스 캡슐 타입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캡슐의 제조사나 사양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적어두시면 나중에 유지보수 할 때 좀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라인의 그 종류나 비중 같은 거, 그런 부분들 특기사항이라든지 부속 장치란에 기록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축열조도 있는데 수축열조도 뭐 같은 관련된 내용 넣으시면 되고, 보일러는 저희가 이제 증기 보일러가 있고 온수 보일러가 있고 뭐 특수 보일러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내용들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고요. 보일러도 이제 부속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부속 장치들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적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거 적으시다 보면 한 장 가지고 안 되실 거예요. 장비 사진 이거 빼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엔 뭐 장수에 구애하지 마시고 뒷장까지 2페이지 넘어가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다 기록을 해두시면 되죠. 이렇게 계속해서 뭐 추가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무압식 온수 보일러, 진공식 온수 보일러, 이런 데는 이제 뭐 펌프라든지 이런 게 달려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넣었고요. 안전장치라든지 뭐 이런 걸 넣었는데, 특기사항에 이런 거 적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일러나 이런 거에 보면 비상시 안전장치들이 어떤 게 돼 있는지, 또 비상전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버너만 언제 교체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특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어두시면 되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맨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시설물
그 정비 이력을 따로 뒤에 첨부를 해두셔야 될 거예요. 이 현황표 가지고는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뒤에 정비 이력을 기록하는 양식을 별도로 좀 추가를 했습니다. 열교환기는 그 판형 열교환기, 세련투브형 열교환기를 많이 쓰고 있죠. 그 부분에 따른 1차 측, 2차 측의 입출 고온도하고 사용 압력, 유량, 또 안전밸브가 보통 이제 설치되니까 안전밸브 넣고 이제 뭐 부속 장치나 이런데 이제 단열 두께라든지 뭐 이런 것 좀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컴팩트 유니트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컴팩트 유니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 압력 대신 이제 세팅 압력 같은 거 넣으셔도 되겠죠. 어차피 컴팩트 유니트는 이 펌프를 이용해서 펌프의 운전 압력을 얼마로 세팅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제 기록을 해두셔서 운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제어가 인버터 제어인지 데스 제어인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부속 장치로 여기 양식에 두지는 않았지만 이방 밸브들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 여기 기록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인버터 방식인 같으면 인버터 그 모델명하고 제조사 이런 것도 여기 써두셔야 되겠죠. 인버터도 저장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급당 탱크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순간 가열기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팽창 탱크는 그 크게 이제 밀폐형 팽창 탱크하고 요즘 팽창 기체 분리기 또는 팽창 기수 분리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사양들이 좀 있고요. 안전 밸브, 뭐 강화 밸브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의 설계값이나 세팅 압력 같은 거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스 충합 압력을 적도로 좀 그 칸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밀폐형 팽창 탱크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가스 압력인데, 우리 그 도면에도 좀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팽창 기수 분리기, 팽창 탱크에 대한 이제 장비람표 내용인데, 보면 이제 팽창 기체 분리기는 난방용에는 그 배관 안에 있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신축 팽창량이 커서 팽창 기수 분리기를 사용했고, 급탕용은 또 저층부, 고층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배관 내에 간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냥 밀폐형 팽창 탱크를 지금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도 보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외관 사이즈하고 용량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밀폐형 팽창 탱크는 압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또 그 팽창 기체 분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 펌프의 운전 압력, 세팅 압력, 그 조그만한 화면에 그 압력 설정하고 알람 뜨는 그런 설정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면에 잘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지관리 매뉴얼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경우 있고요. 밀폐형 팽창 탱크는 보통 팽창 탱크 본체에 그 밀봉 압력에 대한 그 압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 확인하셔서, 또는 유지관리 매뉴얼에나 기계설비 계산서에 독립압력, 운전압력 이런 걸 얼마로 했는지 파악을 하셔서 두시면 되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파악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 설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우리 기술자로서의 그 내공도 높아지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프레셔가 달리는 압축 공기식 팽창 탱크도 넣으시면 되고요. 컴프레셔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되고요. 펌프도 이제 공중 순환 펌프에 대수 제어하는 게 있고 인버터 제어하는 게 있고, 순환 펌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도 뭐 펌프는 기본적인 사양들이 비슷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실의 종류라든지 커플링의 종류를 좀 넣도록 했어요. 그 펌프에서 뭐 가장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카니컬 실, 또 이제 커플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커플링,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도 뭐 많이 나가죠. 베어링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넣으시면 되고요. 재질은 펌프 케이싱이라든지 내부 임펠러 재질, 이런 부분들, 주요 재질들만 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모터라든지 축이라든지 다른 자주그란 것까지, 하부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문제되거나 유지관리 할 때 좀 필요할 만한 그런 부분들 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끔 이런 거 파악하시다 보면 스테인리스 재질로 임펠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뭐 해주철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뒤늦게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뭐 오수용 그 배수구 수중 펌프인데 임펠러 재질이 해주철로 되어 있어서 몇 년 안 가서 부식이 나와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물 현황표를 만드시는 과정 중에 그런 장비 특성도 이해하고 또 하작거리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정 순환 펌프 인버터 있는 경우에 인버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급수 부스터 펌프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팽창 탱크도 아예 뭐 같이 세트화되어 있는 구성품이니까 팽창 탱크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여기 같이 좀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공급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두면 되실 것 같고,
여기 해당되지 않는 기타 펌프 있으면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중 펌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지열 설비가 있는데, 지열 설비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밀폐형, 수직 밀폐형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펌프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사양들을 좀 두시면서 지열 방식에 대한 거, 지열공의 깊이라든지 직경, 수량, 옥에 설치되어 있는 지열공의 깊이가 200m인지 180m인지, 또 천공 직경이 150파인지 200파인지 이런 부분들 좀 여기 두시면 편리하겠죠. 한 장의 시설물 현황표에서 지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장비란편은 좀 나와 있지는 않고요. 뒷부분에 가셔서 지열 쪽 도면에 상세도 쪽에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들 좀 파악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고, 지중순환 매체 부동액이죠. 부동액에 어떤 그 부동액으로 했는지 종류하고 뭐 농도나 비중, 그래서 부동액도 이제 가끔 투펌프가 동파가 나는 경우가 있죠. 농도나 비중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방형인 경우에도 거기는 이제 심정펌프와 열경기가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그런 내용들 좀 넣으시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요즘 이제 지열 말고도 수열 히트 펌프도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 시에 내용에는 없는데 수열 히트 펌프도 정리하실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태양광 급탕 설비를 가끔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도 해당되는 내용들 이렇게 지별기, 그 다음에 순환 펌프라든지 저탕 탱크 같은 게 있고요. 보조 여론으로 이제 보일러가 조그마한 보일러가 설치된다든지 아니면 중앙 공급으로 그 급탕을 받아서 예비로 같이 엮어 놓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는 보통은 이제 아마 전기팀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연료전지가 저희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 기준의 관리 대상 항목이에요. 장비고. 그리고 사실 이제 연료전지는 그냥 나오는 게 결과물이 전기일 뿐이지, 장치가 운전되는 모든 거는 다 기계설비 쪽 내용이죠. 가스라든지 배기도 돼야 되고, 급탕, 뜨거운 물도 온수도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장비 자체가 이제 운전이 안 되는 그런 장비라서 사실은 기계설비 쪽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관련된 장비 사양이나 내용 좀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어컨, 전기식 에어컨이 우리가 흔히 EHP라고 많이 부르는 거고요. 뭐 일반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게 다 여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죠. 심지어 이제 벽걸이라든지 일반 스탠드 에어컨 같은 패키지 에어컨 그런 것들, 압축 형식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 실내기가 어떻게 몇 개나 연결됐는지 아니면 또 어떤 실에 어디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 이렇게 적어 두셔도 좀 파악하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가스 엔진으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 GHP죠. 그건 엔진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엔진 오일이라든지 연료 필터나 뭐 오일 필터, 그 다음에 DPF라든지 이런 엔진 관련된 부분들이 부속 장치들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냉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에어컨 쪽에는 고압조합일 때 그 압력 같은 거를 업무하는 과정에 이제 파악이 되시면 그런 내용들 좀 적어두셔서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자체적으로 그런 거 그 게이지 가지고 체크를 해보시고 점검하실 수 있는 것 같으면, 에어컨이 잘 냉방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먼저 찍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별 현황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온항습기도 냉매식이 있고 기계실에서 냉수나 온수를 받아서 하는 그런 타입이 있죠. 주로는 이제 냉매식일 텐데 필요한 내용들, 가습기 같은 것까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넣도록 해놨고요. 부속 장치들 좀 있을 거예요. 전자밸브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조화기는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냉수, 온수, 증기 뭐 이렇게 활용해서 하지만 직병식도 있죠. 그래서 직병식인 경우에는 실외기가 있으니까 이제 실외기 관련된 부분 좀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냉방이나 난방 여기에 따른 뭐 열량 능력, 순환 유량, 그다음에 이제 냉수 입출구 온도 이런 걸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송풍기에 대한 부분들 좀 있고요. 가습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제 필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필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유지 관리할 때 사실은 필터가 제일 빈번하게 많죠. 그래서 그 수량이나 규격이 도면에 좀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기조화기에 대한 그 장비 일람표에 보면 필터의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되어 있긴 한데요. 여기는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 필터에 600짜리가 몇 장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600에 300짜리가 몇 장이고 이런 거를 적어두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없으면 이제 할 수 없이 직접 그 장비 제작 도면을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현장 가서 장비를 확인해 보셔서 기록을 해 두셔야 되겠죠. 제일 유지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필터 관련해서는 그 공조기의 그 시설물 현황표에 필터에
그 압력 손실을 좀 넣도록 했어요. 이제 필터의 규격이 있고요. 보통 이제 600, 600짜리나 600에 300짜리 반쪽짜리 그렇게 돼 있고, 두께들도 이제 좀 다르죠. 두께 있고, 그 다음에 이 필터 그 규격에 따라서 압력 손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초기 정압이 있고 말기 압력 손실이 있어요. 초기는 신품일 때 이 필터가 그 전격 그 풍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손실이 생기는지 나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초기 압력 손실이 15mm AQ 내외 정도가 좀 되고요. 말기가 보통 30mm AQ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필터의 교체 시기예요. 저희가 시설에 따라서는 일률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그렇게 교체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사실 이제 필터라는 거는 사용 시간에 따라서 오염 물질이 많이 꼈으면 6개월이 아니라 뭐 3개월에 한 번이라도 교체를 당장 하셔야 되는 거고, 또 6개월 지나서도 전혀 크게 가동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를 들어 대강당이라든지 간헐적으로 쓰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6개월 지나서도 보니까 별로 마찰 저항이 많이 안 걸리더라 이러면 조금 더 쓸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이제 이거 프리필터 같은 경우도 좀 보면 초기 그 압력 손실이 보통 이제 5 정도 내외 정도가 돼요. 5 정도 내외가 되고 말기에 가서는 15mm AQ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조기에 이제 그 프리필터하고 미디엄 필터가 껴지니까 초기에 프리필터가 5 정도 걸리고 미디엄 필터가 15 정도 걸리면 초기에 두 개가 나란히 걸리니까 20mm AQ 정도가 걸리면은 적정한 거죠. 그리고 말기에 가서는 이게 이제 15mm AQ 걸리고 30mm AQ 걸리면 말기에 가서는 이제 45mm AQ 정도 되면 교체 시기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히 이렇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조기마다 풍량들이 다 다르고 안에 구성되어 있는 뭐 코일이라든지 마찰 저항 걸리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그 신품을 갖다 걸어도 딱 이것처럼 5하고 15 합쳐서 20mm AQ가 안 떠요. 그거 내외로 좀 달라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필터를 교체하시고 신품을 끼워 넣고 그 장비마다 100% 재순환되는 실내 공기 재순환되는 모드로 했을 때 이제 가장 풍량이 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걸리는 압력을 한번 보셔서 그런 압력을 이런 뷰거란이나 이런 데 좀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 필터 메이커에서 이제 초기하고 말기 정압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만큼을 교체 시기로 적어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장비마다 필터의 교체 시기를 좀 파악하실 때 좀 편리하시니까, 하여간 뭐 업무에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 시설물 현황표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펜콜 유니트도 따로 이제 양식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이것도 필터 청소하거나 할 때 좀 필요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따로 현황표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송풍기 같은 경우도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경이나 시로코펜이죠. 에어볼펜이나 터보펜 이런 것들 이렇게 하시면서 풍량 정압 동력 뭐 회전수 기본적인 사양 말고도 임펠러의 형식이나 또 이것도 재질이 있겠죠. 스테인리스가 있을 수 있고 일반 스틸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벨트 구동 타입인 경우에는 벨트나 베어링, 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두시면 되는데, 뭐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임펠러 측의 베어링도 있고 모터 측의 베어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파악을 하셔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터 전동기의 명판인데 보면 이렇게 베어링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밑에 보면 이제 베어링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파악해서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 베어링이라든지 뭐 펌프 같은 경우 메카니컬 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장비란표 도면에 잘 안 나와 있고, 펌프 같은 경우 메카니컬 실이나 이런 거는 장비 명판에도 좀 잘 안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비 제작 도면을 보고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펌프 명판이에요. 펌프 같은 경우에는 펌프도 있고 핸드도 있고 모터 자체에 이제 붙어있는 명판, 모터 명판이 있고요. 그 송풍기 같은 경우는 임펠러, 펌프 같은 경우도 이제 임펠러 부분 쪽에 보면 장비 명판이 펌프나 송풍기 명판이 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 펌프의 유량이나 양정, 그다음 이제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카플링이나 메카니컬 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따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인라인 팬 같은 경우에도 그 용량이 좀 크면 벨트 타입이 있거든요. 또 제연용 같은 경우도 벨트 타입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있으시면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거시에 보면 그 환기 설비에서 이제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필터는 그 우리 뭐 공조기나 또 전열 환기 장치 이런 데 들어가는 그 필터가 아니고요. 탈취기 쪽에 들어가는 필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주방이라든지 정화조 쪽에서 나오는 배기, 이거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건물에서도 필터 유니트를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필터 유니트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풍량이나 정압이나 그 필터 장치 안에, 필터 유니트 안에 들어가 있는 필터, 뭐 활성탄 필터나 케미칼 필터 같은 게 보통 들어가죠. 그런 것들 규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초기 말기에 그 마찰 저항
저항 같은 거, 압력 손실을 좀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필터 교체할 때 이거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수량 같은 거 파악하시면 되니까. 그 외에 이제 UV 살균 장치라든지 뭐 기타 소음기라든지 부착되어 있는 부속 장치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두시면 되고, 그 필터 유니트에 팬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송풍기하고 필터 유니트 따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한 장에 같이 정리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장비 안에 같이 되어 있는 구성품이니까 이렇게 송풍기 관련된 내용까지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생기구 관련된 부분들, 배관이나 단열재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표를 조금 정리를 했는데, 위생기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대변기도 예를 들어 뭐 사양이 후러시밸브 롯데크 타입의 제조사는 어디고 모델명이 뭔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나중에 수도꼭지 하나 고장 났을 때 현황표만 보고 어느 제조사의 어느 모델명이 뭔지 해서 바로 이제 발주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급수급당 설비 같은 경우도 우리 급수 방식이 어떤 방식이고 급수 공급하는 압력이 얼마고 공급 유량은 이제 뭐 건물이 하나인 경우에 부스터 펌프 유량이 되겠지만, 건물이 여러 개인 경우 이제 그 부스터 펌프가 여러 대 있으면 각각의 유량들을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총 몇천 LPM이고 1동에는 몇 LPM, 2동에는 몇 LPM, 이런 식으로 해서 배관 재질은 어떻고 전체적으로 급수급당 설비에 대한 개요표가 되는 거죠. 상수도 인입 간격이라든지 감압 밸브 설치 여부, 이제 인수인계할 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좀 편리하시겠죠. 고가수조, 저수조 이런 부분들도 종류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내진 적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질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오배수 통기 우수 설비, 배관 재질이나 배관 이음 방식, 배관 사이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뭐 PVC에도 이음 방식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통기는 어떤 배관 재질의 어떤 종류, 우수, 뭐 또 기타 그 외에 배수라든지 특수 배수가 있다고 하면, 뭐 주방 배수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거 기록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수 처리 방식도 우리가 오수 처리 시설이 있는지 그냥 아니면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 해서 전체적인 그 오배수 개통에 대한 개요표가 되겠죠. 오수정화 설비 같은 경우나 폐수정화 설비가 있는 건물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도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처리업체에게 외주 나가서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설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사람들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 업무 협조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도면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긴 한데, 만약에 도면 보시는 부분이 편하지 않으시면 해당 업체에 좀 도움을 받아서 수처리 장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배출수의 수질 기준,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방마다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설비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이제 온이나 슬러지의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저런 부분들 파악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그 폐수 처리 시설의 개통도인데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좀 파악하시기 어렵다고 하면 그 외주 나가 있는 업체 또는 주위에 좀 도움을 받아서 내용 파악하시면 되고, 이렇게 뭐 오수가 들어와서 스크린조 거쳐서 침전조 거치고 폭기조 거치고 다시 제2 침전조 거쳐서 소독조 통해서 염소 살균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고, 중간에 또 어떤 특수한 장치들이 있는 시설 같으면 이제 그런 거 파악하시고, 슬러지를 모아서 탈수기 가지고 처리를 해서 모아서 버린다든지 아니면 분유차를 부른다든지, 또 여기는 이제 폐수 처리다 보니까 이제 폐수 약품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그 시설물 현황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수제용 설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수제용 설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설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급이나 수처리하는 배출하는 수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기타 뭐 부속 장치나 또 유지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오수나 폐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요되는 약품 같은 거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소모품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설물 현황표에 관련된 내용들 파악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일 우리가 처리하는 용량이 몇 톤 정도 처리해야 되는지, 처리 용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업무적으로 파악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배관 설비에 대한 그 현황표인데요. 그 배관 종류에 따라서 재질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음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관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스테인리스 배관이라도 65 이상 그루브 조인트인데 15에서 50mm까지는 그 프레스 압착 조인트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내용들 드시면 되고, 도면이나 또 현장에 붙어있는 배관 인식표에 약자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또 사용 압력이 평상시 몇 킬로인지 이런 부분들 적어 두시면 나중에 유지 관리하시고 인수인계 하실 때 좀 편리하실 것 같고, 덕트도 마찬가지로 용도마다 덕트의 재질이 그 아연 담석인지 아니면 스테인리스인지 PVC인지 또 보온을 하는지 안 하는지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정리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저런 부분들은 도면에 잘 안 나와 있죠. 앞에 이제 장비 일람표 앞에 이제 도면 범례 쪽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만약에 저런 내용들이 없다면 그 시방서를 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시방서에 보면 이렇게 배관의 종류에 따른 어떤 배관의 재질을 쓸 것인지, 그 다음에 배관의 이용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덕트 이런 부분들이 시방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시방서 내용 보고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온 설비도 마찬가지로 배관 용도나 설비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재질의 보온재를 쓰고, 마감재가 매직 테이프인지 포리머 테이프인지 칼라함석 자켓팅인지 이런 부분들 적으시고, 그 표기나 색상 같은 게 있죠. 보온재는 그런 부분도 적어 놓으시면 관리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자동 제어는 그 센서나 이런 기기들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도면에 어떤 규격이 어떤 제조사의 어떤 모델명인지가 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사실 자동 제어도 이런 센서 같은 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 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뭐 나중에 일일이 하나 고장 날 때마다 업체를 불러서 하시기보단 저희가 센서만 있다라고 하면 뭐 똑같이 이제 결선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물 현황표에 미리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중앙감시반에서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컴퓨터 사양이나 또 거기에 입출력, 그 포인트 수량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유지관리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인 개요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죠. 저런 부분들도 도면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 매뉴얼에 있는 자동 제어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그 DDC나 입출력 모듈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명이나 사양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고요. 센서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모델명이라든지 세부 제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그 공사 준공하고 인수인계 하실 때 좀 잘 받아 두셔야 돼요. 구동기나 이런 것들도 자주 고장나는 그 아이템 중에 하나니까 이런 메이커나 제조사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되고요. 방음 방지 내진 이런 부분들도 좀 있죠. 소음기나 소음chamber 보통 많이 설치되고 있고, 그 라이닝 덕트라든지 작업 방진 가끔 설치되고, 또 소방 같은 경우에는 또 내진 설비 쪽에도 요즘 이제 내진 설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현황표 같은 거를 작성해 두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은 그 우리 도면 중에 보면 이 방음 방진 내진에 대한 도면이 별도로 뒤에 상세도 형태로 한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표로 잘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설물 그 보수 이력에 대한 양식을 하나 좀 추가를 했는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들 같은 경우 유지보수가 일상적으로 돼야 되는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냉동기나 보일러는 세관 작업도 하셔야 되고, 중간에 특정한 뭐 부품이나 부속품이 타버려서 그것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일상적으로 뭐 윤활유를 교체한다든지 공주기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벨트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설물 현황표에 다 기록을 해두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 현황표의 뒷부분에 뒷장에 보수 이력표를 하나씩 더 추가를 하셔서 장비마다 그 유지 보수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적어 두시면 나중에 장비 관리하시는데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장비마다 그 시설물 현황표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일이 사실 굉장히 좀 많아요. 장비 수량이 많으면 시설물 현황표 양도 많기 때문에 뭐 몇 주가 걸릴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는 업무의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기서 반영시켜 나가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 편하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본인의 내공이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될 테니까요. 다들 좀 충실하게 직접 꼭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